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우리 교재의 챕터 2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스트럭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챕터 2도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뭐 대부분이 뒤에서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라서 그 뒤에 안 나오는 이 챕터 2에서 꼭 알아야 될 이 시스템 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스템 콜이 뭐냐 하면은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템 콜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응용 프로그램이 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 일종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떤 서비스 뭐 라이브러리 호출 같은 어떤 서비스를 호출할 때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그 API라고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OS 서비스를 직접 호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스템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커널 모드라는 게 이쪽이 이제 OS가 되겠고 유저 모드라고 하는 이쪽이 이제 유저 프로그램입니다. 유저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printf 이제 C 언어에서 printf를 사용하면은 그 화면에 여러분들 그 모니터 화면에 이제 이런 게 출력이 되겠죠. greetings.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 printf라는 거는 그 C 언어에서 그죠?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 이제 printf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탠다드 그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그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자주 불러쓰는 이런 함수들을 갖다가 미리 다 구현해 놓고 이제 그 어디다가 이제 딱 모아놓은 거죠. 불러쓸 수 있게. 그러니까 함수 도서관이 될 텐데 그걸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이제 표준으로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C 언어에서 이런 printf 같은 걸 호출하면은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로 그 printf C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printf 요 함수를 들어가 보면은 요 printf 함수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실제로 write라는 시스템 콜을 호출해서 그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죠. 이 OS라는 거는 실제로 모든 그 하드웨어 그죠. 모든 하드웨어를 이제 실제로 다 관리를 합니다. 하드웨어 그 리소스라 그랬죠. OS가 하는 일이 이제 리소스 관리인데 그래서 무슨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드웨어를 액세스하려면은 OS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뭘 출력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 화면을 이제 스탠다드 아웃풋 장치라고 하죠. C에서는 스탠다드 아웃풋 이제 디바이스 해갖고 이 스탠다드 아웃풋 디바이스에다가 뭘 출력하려고 하면은 이제 OS를 거쳐야 되는데 OS를 거친다는 거는 이렇게 write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그 이제 write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제 OS 커널 내부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이런 시스템 콜들, 이런 시스템 콜은 이제 OS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커널 코드로 되어 있어 갖고 그래서 이렇게 OS 커널로 들어가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S 이제 그래서 시스템 콜이라는 것은 OS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C나 C++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 레벨 언어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도 이제 이런 write라는 함수가 이제 C 언어 안에서 OS 커널 안에서
이제 C 언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하나를 슬라이드를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라이트라는 이제 이 시스템 콜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 콜 OS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콜 함수 라이트 안을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뭔가 이제 C 언어가 되어 있고 결국은 요 안에는 이제 일종의 어셈블리어를 이제 C 언어 안에서 이제 어셈블리어를 호출합니다. 이제 안에 어셈블리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 ARM 계열 같으면은 이 부분이 라이트는 이제 시스템 콜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해갖고 0번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0번을 호출해서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통해서 이제 커널 모드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바깥에는 하이 레벨 랭귀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어셈블리어로 안으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ARM 계열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제로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텔 같은 경우 우리 PC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 있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에는 어셈블리로 인터럽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인터럽트 명령어에 0x80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커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이게 C 언어로 되어 있더라도 시스템 콜 함수가 C 언어로 되어 있더라도 보통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걸 바로 사용을 안 했죠. 시스템 콜을 바로 사용 안 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printf 같은 거죠. C 언어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같은 이런 걸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제공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이제 하이 레벨 API 형태로 해서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뭐 세 가지 API 해갖고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는 Win32 이제 API 같은 걸 사용을 했고 예전에 이제 32비트 버전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요즘은 64비트로 이제 막 확장이 됐겠죠. 그다음에 포직스 API 해갖고 유닉스 계열의 유닉스 계열이라는 것은 유닉스뿐만 아니라 리눅스, 유닉스에서 변형된 뭐 맥OS 같은 것들, 맥OS X 같은 것 이런 데서 사용하는 API들이 처음에 유닉스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이제 그게 표준이었죠. 그러다가 유닉스 계열이 유닉스 종류도 상당히 많아지고 유닉스 종류도 HP 유닉스, 뭐 솔라리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지고 리눅스도 뭐 보면은 좀 우분투 리눅스, 그죠? 그다음에 레드햇 리눅스, 데비안 리눅스 이렇게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API가 이제 자꾸 원래 유닉스에서 사용되는 API가 자꾸 이제 변형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포직스라고 해서 이런 API를 다 이제 통일을 표준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포직스 API는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하는 그런 API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 자바 사용하는 자바 API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API인데 우리는 이제 주로 유닉스 계열이니까 포직스 API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뭐 실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시스템 콜을 직접 이용 안 하고 이제 API를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거는 이제 시스템 콜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시스템 콜은 이제 어셈블리어 레벨로 들어가기 전에 C 언어에서 보면 가장 로우 레벨 API죠.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좀 하이 레벨 API로, 그죠? 이 API는 보통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포직스뿐만 아니라, 그죠?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이런 건 하이 레벨 API죠. 좀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콜보다는 이런 하이 레벨 API를 이용해서 많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하이 레벨 API는 이런 로 레벨 API를 이제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이 레벨 API printf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로 레벨 그 시스템 콜 레벨 API인 writ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실제로 이 write 함수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어셈블리어 레벨에서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실제로 시스템 콜을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야 그 커널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커널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 시스템 콜을 이제 다른 그림으로 하나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유저 프로그램에서 요 시스템 콜을 이제 다이렉트로 여기서도 이제 불러 쓸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라이브러리, 그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시스템 콜을 이제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커널 모드로 이제 커널 모드를 여기서 커널 스페이스라고 해놨는데, 유저 모드는 이제 유저 스페이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유저 스페이스에서 이제 커널 모드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시스템 콜을 처리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서 우리가 좀 전에 프린터문 같은 경우죠. 프린트F 같이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커널 안에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걸 통해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제어가 된다. 시스템 콜이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걸 그림으로 이제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 콜을 처리할 때 보면 이제 유저 모드, 커널 모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듀얼 모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OS는 이렇게 일반 사용자 프로그램,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다 유저 모드에서 실행이 되다가 이렇게 시스템 콜이 들어오면은 이제 커널 모드로 들어가서 커널 모드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저 프로세서가 이제 프로세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텐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 그래요. 그래서 유저 프로세서가 일반적인 유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가 시스템 콜을 호출하면은 이 커널 모드로 들어가서 시스템 콜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대부분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대부분의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 하드웨어 이 모드 비트에 해당되는 이런 일종의 그 레지스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특수 레지스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들이 있어갖고 요 유저 모드냐 커널 모드에 따라서 요 모드 비트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드 비트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1학기 때 강의했던 강의 자료 중에 그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있었죠.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은 CPSR 레지스터에 보면은 CPSR 레지스터의 이제 모드 비트가 요 모드 비트가 5비트가 있었어요. 5비트가 있어갖고 요 모드 비트가 보면은 유저 모드인 경우 유저 모드가 있고, 나머지 보면은 뭐 이렇게 FIQ 서비스, 이제 여기 이제 시스템 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버트, 요는 인터럽트 처리하는 거죠. FIQ, 뭐 IRQ, 오버트, undefined. 잠깐만, 오늘 여기가 더 낫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유저 모드 외에 뭐 FIQ, IRQ, SVC,
이 SVC가 이제 소프트웨어 처리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스템 콜이 이제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오버트, undefined 뭐 시스템. 자, 그래서 유저 모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커널 모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RM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비트로 되어 있어요. 총 5비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인텔도 그에 해당되는 모드 비트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모드 비트가 이제 그 ARM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ARM 같으면은 이제 CPSR 레지스트의 모드라는 게 이제 5비트로 되어 있었죠.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시스템 이런 모드 비트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이 이게 그 유저 코드를 런닝하는지 커널 코드를 런닝하는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줘갖고 커널 모드에 동작할 때는 이제 이게 프리빌리지드 모드라고 해서 어떤 어셈블리의 명령어들은 이제 유저 모드에는 실행이 안 되고 이제 커널 모드에서만 실행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그 커널 자원을 이제 커널 모드에서는 실행할 수 있도록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콜이 일어나면은 그 모드가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가게 되고 시스템 콜에서 이제 끝나게 되면 다시 유저 모드. 그래서 보면 시스템 콜이 호출이 되면은 커널 모드로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리턴하게 되면 다시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유저 모드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시스템 콜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제 프로세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거, 그리고 메모리 관리에 관한 거, 뭐 파일 매니지먼트, 디바이스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 네트워크나 아니면 이제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IPC나 아니면은 이제 그 소켓, 네트워크에 관련된 소켓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뭐 요것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배워 나가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다른 책에서 또 타넨바움 책에서 그림을 좀 캡처해 봤는데 이제 프로세스 관련돼서는 이렇게 뭐 포크라는 거는 이제 그 이런 유닉스 계열에서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시스템 콜이에요. 그러니까 페어런트 프로세스에서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 때 이제 포크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차일드가 끝날 때는 뭐 웨이트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하게 되고 어떤 프로세스가 뭘 실행하고 있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제 exec라는 거 그리고 프로세스가 끝났다 할 때 이제 exit 뭐 이런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챕터 3에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거죠. 자, 파일 핸들링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이제 오픈, 뭐, 리드, 라이트, 클로즈, 그리고 뭐 lseek. 자, 이런 거 파일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그냥 오픈, 리드, 라이트 이런 거는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API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를 봤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익숙한데, 이것도 우리가 리눅스 파일 시스템 할 때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뭐 그 외에 잡다한 거로 그냥 체인지 디렉터리 뭐 이런 거는 워킹 디렉터리를 체인지 할 때 명령어로는 이제 리눅스 명령어로는 cd에 해당되는 거고 시스템 콜은 이제 chdir 그리고 뭐 체인지 모드 킬은 이제 프로세스에다 시그널을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이제 알아보는 거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몇 초가 지났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시스템 콜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에 원래 우리 교재에서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배우면서 다 자세히 알게 될 테고
특히 이제 시스템 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2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